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곳 LA 시위 현장에서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무리들이 사라지면서 이 시위가 대단히 진지해지고 또 무게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각종 요구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LA를 비롯한 남가주 시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LA를 비롯한 남가주 시위가 거의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다. 아주 평화적인 시위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약탈이라든가 네. 파괴, 방화 이런 그 일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위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범죄죠. 범죄 행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시위다운 시위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시위는 LA 다운타운을 비롯해서 헐리우드, 웨스트 헐리우드, 행콕파크, 휘티어, 롱비치, 뉴포트 비치, 뭐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엄청 더웠죠. 저도 잠깐 거리를 걷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한증탕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일부 지역은 100도가 넘었고 대부분 지역들도 90도가 넘고 100도에 육박하는 이런 그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인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위는 대단히 그 질서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동참했고요. LA 다운타운은 10,000명 이상이 참가해서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짧은 반팔 티셔츠, 반바지 차림의 시위 참가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일부는 아예 우통을 벗어들고 열정적으로 뭐 스피커를 갖다 대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부터 좀 시위가 많이 그 약탈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갔고 어제는 거의 이제 시위 본연의 모습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통행 금지도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저녁 9시까지 그렇죠.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시위도 그만큼 길게 이어졌어요. 그 6시까지 통행 금지일 때는 시위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끝내야 됐기 때문에 안 끝나면 이제 체포되니까 시위가 이제 낮에 열려서 저녁 6시면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9시까지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위가 더 길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시위를 함께 했고요. 더운 날씨에다가 시위 시간도 하필 어제 더워진 날씨 속에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대에서 일부 시민들은 춤을 추면서 이 분위기를 좀 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었고요. 그러자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이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상당히 좀 평화적인 그런 시위였고 그 정도 시위면 참 괜찮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같은 경우는 통행금지 위반으로 이렇게 체포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뭐 약탈이나 방화나 파괴 같은 걸로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 별다른 불상사, 특별한 문제 없이 어제 지났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LA 그 시위 분위기는 이제는 바뀌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인타운도 이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어제 시위였습니다. 네. 네. 어제 LA를 비롯한 남가주 시위에서는 경찰의 잔인함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으로 대세를 이뤘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뭐 오렌지 카운티, 이 남가주 곳곳에서 진행된 시위에서는 이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들이 그 경찰의 행태, 특히 이곳 지역 경찰, 그러니까 뭐 LAPD라든가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라든가 이런 지역 경찰들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대해서 아니 뭐 LA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왜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그런 일 때문에 왜 LA에서 이렇게까지 대규모 시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하지만 타주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시위에 나선 많은 사람들의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가주 지역에서도 뭐 LAPD나 LA 카운티 셰리프라든가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라든가 이런 그 경찰들의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
숨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이 공권력 남용이죠. 공권력 남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자주 일어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뭐 LA 카운티 검찰이 기소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기소해도 가볍게 처벌을 받고 넘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리로 나온 것 같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참한 죽음을 이제 목격하면서 경찰들이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절감하게 됐고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경찰에 대한 이곳 그러니까 LA 지역 경찰이죠. 남가주 지역 경찰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오겠다. 그런 그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소수의 시위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경찰들에 의해서 불신 검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 그랬죠.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자주 당하는 일이고 지나가다 보면 잠깐 서라 그러고 뭐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그러고 사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워낙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LA 지역, 남가주 지역 경찰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이건 공론화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 죽음을 애통해하고 뭐 추모하고 또 분노를 나타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가주 지역에 LA 지역에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시위가 이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말입니다. 네. 한 35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때 그 당시에 머시디스 560을 구입을 했어요. 그걸 몰고 다운타운 쪽으로 가는데 경찰이 스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불신 검문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엎드리라 그러고. 어머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거 내 차다. 네.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 같은 애가 이런 차를 탈 수가 없다. 너 정확하게 뭐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 검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분이 그 자동차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이런 거 안 타겠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흑인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안들도 많은 그러한 이제 이 뭐랄까요 좀 부당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틀 전에는 LA 시장 관저 앞에서 또 사람들이 네.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는 LAPD 예산을 좀 깎아라 이런 게 네. 이제 주요 주요였죠. 이 네. 외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희한한 것이 이번 시위에서는 또 시장이 그 말을 또 듣고 어제 또 그걸 예산을 깎았어요. 깎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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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좀 시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가 좀, 받아들여지는 반영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LAPD 예산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발표했는데요. LA시의 올 회계년도 예산안 중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를 삭감해서 그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사회복지 분야에 재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총 2억 5천만 달러를 이제 삭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LAPD 그 예산에서 최소 1억 달러에서 최고 1억 5천만 달러까지 삭감될 것이다. 삭감할 것이다. 이렇게 에릭 가세티 시장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LAPD 예산 삭감 그리고 전체적인 LA시의 예산을 다시 이제 짜기 위해서 그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뜻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가 참 이런 거 보면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문제 이곳 LA에 참 심각한 게 주택 문제고요. 그리고 이 노숙자 홈레스 문제 이런 거 정말 심각한데 에릭 가세티 시장도 선거운동할 때는 그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이렇게 LAPD한테 예산 몰아주고 결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시위대들이 직접 결국 실력 행사에 나섰고요. 시위대들의 요구를 가세티 시장이 받아들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히 놀랍기도 하지만 다르게 본다면 유권자들이 거리까지 나와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선출직 정치인들이 결국 굴복했다. 굴복한 거죠. 그건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네, 뭐 네. 에릭 가세티 시장이 뭐 아주 착한 사람이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릭 가세티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권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할 때는 정치인들은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어찌됐건 에릭 가세티 시장은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LAPD 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LAPD 올 회계연도 예산이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18억 달러인데요. 그중에 최대 1억 5천만 달러가 지금 깎여 나간다. 그러면 그 전 회계연도와 거의 비슷한 예산이 된다. 그 전 회계연도에서 1억 2천만 달러를 올 회계연도에 더 인상했는데 거의 인상한 만큼을 다시 빼내는 그런 정도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LAPD 예산이 18억 달러인데 그중에 1억 5천만 달러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LAPD는 지금 아무런 고통 분담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뭐 기업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스몰 비즈니스건 다 힘들고 일반 또 노동자들, 뭐 자영업자들 다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각자 영역에서 경제적인 고통을 지금 분담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LAPD는 오히려 올 회계연도에 1억 2천만 달러나 더 늘렸습니다. 그 늘렸는데 그런 명목도 무슨 대학 나온 경찰들에게 보너스를 더 주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시민들의 거센 이제 질책이 나온 끝에 이걸 에릭 가세티 시장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LAPD에 좀 예산이 책정되지만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죠. 세금이잖아요.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LAPD는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우습게 한다는 거죠.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시민들 돈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 왜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지금 그 어떤 정서라고 그럴까 분노의 정서가 좀 크게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에릭 가세티 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이런 분위기, 이런 목소리를 모른 채하고 넘어갔다가는 자기 정치적인 그런 그 미래에도 안 좋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시위대들은 이번 1억 5천만 달러 삭감 과연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 회계연도 LAPD 예산 18억 달러 중에 지금 1억 5천만 달러, 1억 2천만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던 걸 그냥 깎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년 수준은 그대로 유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라든가 시위에 참가한 많은 그 시민들은 이거는 참 부족하다. 물론 이것도 변화의 어떤 시작 정도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뭐 다는 절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조치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APD 예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LAPD의 어떤 근본적인 컬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위 대처 과정에서 심각한 실언,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관계가 있다는 이런 식의 망언을 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그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인물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수장으로 있는 한 LAPD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에릭 가세티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마이클 무어 국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본인은 조치가 없어요. 마이클 무어 국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뢰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 마이클 무어 국장을 디펜스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어찌 됐건 시민들의 시위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지금 나오게 됐다는 것은 뭐 아직은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발짝 내디딘 것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LA의 남가주의 의미 있는 변화,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 실험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위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위대는 뭐 예산안 삭감뿐 LAPD 예산안 삭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를 또 지금 요구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어제 나온 거는 이제 제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이에요. 강력히 비판했고요. 네. 어제 그 임피치먼트 그러니까
그 주민 소환도 좀 강력히 그 요구했어요. 끌어내려야 된다. 제키 레이시 같은 사람이 검사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제키 레이시가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여성이고요. 네. LA 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그 검사장입니다. 상징적인 어떤 또 기록을 세운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흑인들에 의해서 당장 끌어내려져야 될 그런 인물로 거세게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키 레이시 검사장이 그 LA 카운티에 수장이 되고 나서 그 검찰에 수장이 되고 나서 LAPD라든가 LA 카운티 셰리프라든가 LA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찰에 의해 저질러지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경찰에 의해서 뭐 폭행당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거의 기소를 안 해요. 이 제키 레이시는. 네. 그래서 이 제키 레이시 검사장이 된 이후에 제대로 LA 지역 경찰의 어떤 그 범죄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불만이 지금 팽배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 단체들은 사실은 이번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 제키 레이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언급을 해오고 있었어요. 다만 그 동안에는 그 부분이 뭐 언론의 주요 보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제키 레이시 같은 사람이 LA 카운티 검찰을 대표하면서 검찰의 수장 역을 맡으면서 오히려 LAPD의 이런 그 행태가 더 나빠졌다. 심화됐다. 예, 나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그런 명확한 원칙이 서야 되는데 경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확산되니까 꺼리낄 것 없이 경찰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제키 레이시 같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은 끌어내리고 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 검찰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들 제키 레이시 검사장 비판 어제 터져 나왔고 어제 또 시위 자체가 다운타운에서 열렸는데 특히 LA 카운티 검찰 앞에서 열렸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틀 전에는 행콕 파괴 LA 시장 관저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LAPD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요. 어제는 LA 카운티 검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제키 레이시 검사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시위대 요구가 목적이 관철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찰에 대한 면책 특권이 굉장히 강한 듯해요. 미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네네. 굉장히 강해서 뭐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면책을 받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게 공무원 이제 면책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버리면 정말 그 잘못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경찰들이 처벌을 안 받게 돼요. 웬만한 경우에는 경찰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범인을 잡다가 보면 어느 업소의 유리창을 깨트릴 수 있는데 그럴 때 경찰이 다 배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이고 대신에 시가 대신 뭐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과잉 진압을 하고 그런 경우에도 이런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뭐 문제가 지금 아닌가 조지 싶습니다.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서 지금 사망케 한 그 형사가 뭐 2급 살인으로 지금 격상이 됐습니다만은 네. 막상 재판을 받고 나면은 공무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형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게 바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게 경찰의 면책특권, 네. 공무원 면책권인데요.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그 재판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판례로 확립돼 있는데 이걸 이번에 바꿀 건지. 결국 판례법이니까 미국에서는 다른 판례가 나와야지 이게 뒤집어지는데 이번에 경찰의 면책특권을 상당한 정도로 좀 제한하는 그런 새로운 판례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사실 이번 그 조지 플로이드 죽음과 관련된 경찰들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경찰관도 18번인가 뭐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견제를 받은 적은 딱 한 번이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지나갔다고 네. 하는데 네. 그때 바로 잡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키 레이시 LA 네.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그냥 비판으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끝나는 그런 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카운티 검사장은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는 11월 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또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열리고 이번 11월 선거에서 LA 카운티 검사장도 역시 그 선거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이 이번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 LA 시위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그 불투명해졌죠. 그렇지 않아도 사실 지역 시민 사회와는 갈등이 있었는데 제키 레이시 검사장이 이렇게 그 친 LA PD적인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아마 주류 쪽에서는 좀 지지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에 이런 그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제키 레이시 검사장 낙선 운동 그런 것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소환 운동이 먼저 되겠지만 지금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주민 소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11월 선거에서 낙선시키자는 아마 그런 운동으로 갈 것 같고요. 물론 사람이 바뀐다고 뭐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유권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거고요. 사람이 바뀌면 전부는 아니어도 일단 많은 부분이 바뀔 수가 있다. 어떤 변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공직에 오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르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출하자.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최소한 이번 사태에서 시민들과 소통은 되는 그런 인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도 그렇게 소통이 되는 인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위 사태 단순히 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위는 이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와 뭐 장례식 등이 끝나면 아마 잠잠해지고 사라질 것 같지만 이 LA 시위는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거리에서의 시위는 이제 끝나겠지만 그 시민들의 이런 그 LA 지역 문제 바꾸기, 특히 경찰과 관련된 문제 바꾸기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진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나 제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이 계속 그 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앞으로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